네,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정상적인 선거 실시를 위해 불리하고 편파적인 획정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목리와 말바꾸기로 인해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이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획정위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서 획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안입니다. 첫째, 인구 기준에 따르면 줄여야 하는 것은 서울, 강남과 대구의 의석은 그대로 둔 채 부천과 전북 의석을 감소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구도 고려하지 않고 지역 대표성 농산어촌 문제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둘째, 비슷한 인구의 부산과 인천의 의석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도 바로잡지 못한 것입니다. 셋째,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는커녕 전북 의석을 줄여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심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획정위안이 제출된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하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획정위안을 토대로 협상을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지연시키고 또 획정위 원안도 통과시키는데 난색을 부리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내용을 대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양당은 국회의장이 부산 지역구 구역조정 중지안도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지도부가 부산 지역 일부 의원의 이기적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또다시 협상 테이프를 뒤엎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입니까? 부산 일부 지역 의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해왔던 강원도 지역의 문제점도 반영하지 않고 농산어촌의 그 지역구 의원이 줄어드는 전북 지역의 문제도 해소하지 않는 등 전국을 버리고 부산 지역 몇 개만 챙기겠다는 겁니까? 가뜩이나 부산과 인천을 비교해도 부산의 의석수가 많은데 그 이유인즉슨 그렇답니다. 지난 엑스포 참패로 인해서 부산 지역 민심이 나빠서 어쩔 수 없다. 부산 지역의 중진 의원들이 소위 얘기해서 일부 의원들이 험지로 가서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불리해지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목리를 부려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선거 실시를 위해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획정안 처리해야 됩니다. 의장께서도 어떠한 형태든 오늘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쌍특검 의결도 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생각입니다. 쌍특검 재표결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등 범죄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쌍특검법은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쌍특검법은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처리된 것임에도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데 공적 권한을 남용한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의결 통과를 통해 부당한 거부권 남용을 막고 진상규명에 돌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의 눈치만 보는 사당이 아니라면 쌍특검 재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차례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온 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쌍특검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께서 혹시 자신이 억울한 게 있으면 법정에 가서 그 진실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관된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여당이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 권력에 굴종하는 행태를 보여 부결된다면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들의 잘못된 행태를 심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오늘 부결된다면 바로 쌍특검법을 재차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 9,6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나 급증했습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여기에 농협은행 추정 손실이 추정 손실 1,335억을 더하면 2조 원을 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4대 금융그룹이 손실로 처리하지 않았지만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큰 부실채권까지 합한 규모는 지난해 8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직전에 있는 요주의 여신은 18조 원이 넘어서 비정상적인 대출 채권 규모가 26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4대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업체 등 모든 금융사로 확대할 경우 이 규모는 더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부실 대출이 급증한 이유로 경기 침체, 부동산 PF 부실, 고금리 장기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원인들이 단기간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IMF 이후 최악의 경제 실패를 보여주고 있고 태형건설 말 부동산 PF 부실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고물가 지속 상황, 부동산 PF 리스크,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모두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에도 벅찬 생활에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금융사가 회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실 채권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민생 파탄 상황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가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전이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대출 부실뿐만 아니라 소비와 생산에까지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부채 비율이 높은 3, 40대를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다고 밝히면서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가계부채를 악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 공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버팀목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및 정책 모기지 등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둘째, 채무자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 및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최저 생계비 이하 금액에 대한 압류 금지. 그리고 셋째,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해서 저금리 대안대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이자 감면과 장기 분할 상환 대출 프로그램 도입 등이 그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 그리고 이에 속수무책인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는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시스템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대안과 능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 그 시작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은 단테의 신곡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옥이 뭐냐?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희망이 없는 일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 3년이 희망이 없는 일상이 무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주십시오.